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유진수입니다. 폭염 찜통 더위가 참 무섭습니다. 마스크 착용까지 하면서 숨쉬기도 불편한데 그래도 방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보양식도 챙겨 드시면서 또 더위도 피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입니다. 문윤걸 교수님, 김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알아서 더위 잘 피하고 계시죠? 네, 좀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요. 네. 더위 때문에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순서는 매달 저희가 시청자 위원들의 목소리를 또 담아 듣는 시간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7월 26일 JTB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시청자와 방송사가 좋은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도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JTB 8뉴스와 JTB 토닥 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된 정윤성 기자의 일본 리포트를 언급하며 지방소멸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매주 수요일 지역신문 돋보기 코너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만 전주와 익산, 군산에 편중된 뉴스를 시군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JTB 토닥이 건강과 장수에 관심이 높은 시청자들을 위해 질환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의학정보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시청자 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만 하지 않고 꼭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전주방송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여러 가지 또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폭염과 잦은 태풍,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전주방송은 올해 초 환경을 주제로 한 내 지구를 살려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문은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재밌게 보고 있고요. 예.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꾼따 내 지구를 살려라인데 네. 캐릭터랑은 어떻게 좀 정겹게 다가오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예. 좀 많이 어색하죠. 네, 예. 어색해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또 그만큼 이제 그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를 쉽고 또 재미나게 설명해주겠다는 제작진의 의지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보였습니다. 보신 것 가운데 이제 기억나는 게 있다면요. 예.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참 재밌었는데요. 우선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나 가치가 남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요즘 너무 덥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기후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뭔가 우리 그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변화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이 생활도 힘들고 또 이런 변화들이 자칫 우리 그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예. 사회라든지 전반적으로 뭔가 이게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고 또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런 사실 우려나 걱정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전쟁이라든지 또는 질병, 경제 위기 이런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또 기후 위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왜 생긴 걸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지만 환경 파괴가 이런 기후 위기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각심을 주게 해주는데도 현재 이 내 지구를 살려라 라는 이 프로그램과 저기는 이제 꾼따가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저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위기 또 이 위협을 뭔가 크고 담대한 어떤 전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도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들을 소개도 해주고 있고 또 그런 실천들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천이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이 잘 되기를 또 저도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3, 40년 후에는 지구에서 이제 못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과학자들이 네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또 보내오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전주방송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펭수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제작진들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 또 주제가까지 또 만들려고 네, 여러모로 이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캐릭터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지금 이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취하고 있는 네. 이런 포맷이 사실은 기업이라든지 지금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캐릭터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이제 쉽게 좀 전달하고 친근감 있게 전달해 보자. 이런 차원의 노력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 저 캐릭터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꾼따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를 크게 정의를 해보면 두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환경 문제를 몸소 체험해서 그 위기 때문에 지금 지구로 피신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또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 친구가 지구인이 아니라는 거죠.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구인과 외계인 사이에 어떤 뭔가 차별성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외계인 하면 특히 먼 그 행성에서 지구로 날아와서 네. 지구에서 안착해서 살 정도면 뭔가 지구인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초능력 같이. 네, 그렇죠. 저희가 네. 다른 행성에 가서는 지금 살지 못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저 친구 꾼따는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날아올 수도 있었고 또 여기에 적응해서 살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저 그 꾼따에게는 있어야 하고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이런 두 가지 특성이 그러니까 하나는 환경 문제를 몸소 체험했고 그 환경 위기 때문에 지구로 피신온 존재여서 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저 친구가 뭔가 환경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점, 그 점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저 친구가 지구인이 아니고 외계인이기 때문에 네. 뭔가 지구인하고는 다른 어떤 성격적 특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저 친구의 아주 이 장점이자 또 하나 저 친구의 매력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줘야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잘 이 프로그램에서 구현하고 있는지는 약간 아직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 프로그램이 초반이기 때문에 점점 더 저 꾼따의 캐릭터가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저 꾼따의 조수가 이제 하나 등장해요. 한 분. 바로 꾼따라는 조수가 꾼따죠. 등장하는데요. 네, 네, 네. 사실은 이 주인공 캐릭터와 조수 캐릭터 저 두 캐릭터는 우리가 흔히 아주 보던 캐릭터들입니다. 예컨대 배트맨과 로빈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주인공 캐릭터가 있고 그 주인공 캐릭터의 보조자이면서 어떤 그 조력자로서의 이 캐릭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버디인데요. 저 두 캐릭터 사이에 뭔가 차별성이 확실히 드러나줘야 돼요. 네. 예컨대 각자의 역할이. 네, 그렇죠.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렇죠. 조수는 뭔가 문제를 유발하고 또는 이제 약간 어리숙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제거리를 가져오는 존재라면 저 메인 캐릭터는 그런 조수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어떤 의미들을 찾아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저 조수와 저 이 메인 캐릭터 사이에 너무 유사해요. 저 두 캐릭터가 하는 활동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서로의 어떤 그 역할들을 역할의 차별성 찾아가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초능력이 뭔가 이제 손가락을 탁 했을 때 레이저 광선이 나가면서 네. 지구를 아프게 하는 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식물로 바뀐다든지 그렇죠. 네네. 그런 초능력을 하나 넣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뭔가 지금 우리가 캐릭터를 사용했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 친근하게 소통을 해보자는 것과 두 번째는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 네. 그것을 이 캐릭터에게 부여해주기 위해서 뭔가 저 캐릭터를 사용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캐릭터가 참 친근하고 재밌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에요. 뭔가 이제 개그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아주 이 친근하게 다가오긴 하는데 그 친근함이
사실 이제 그 어떤 계층을 상대로 한 친근함이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캐릭터를 쓸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아동, 어린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펭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캐릭터였죠? 사실은 어린이를 위한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펭수를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캐릭터가 꼭 어린이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 지금 저 환경 캐릭터와 관련해서 꾼따가 누구와 가장 친근하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꾼따가 과연 어린이들하고만 친근하게 소통해야 환경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게 아니라면 저 쿤타의 캐릭터가 누구와 소통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중요한 말씀 이렇게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라는 게 뭐 특정 계층이 아니고 특정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구 문제는 남녀노소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또 살아남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꾼따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어떻게 쉽게 우리 저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또 그 소통 속에서 어떤 그 가치와 의미들을 꾼따를 통해서 전달해주면서 그것이 시청자들의 아주 작은 실천, 아주 평범한 그 생활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하시면서 저 꾼따의 캐릭터들을 잡아가시면 아주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작진에게 꼭 필요한 얘기들이 오늘 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꾼따와 뿡따의 역할의 차별성 네. 그리고 뭔가 초능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드렸던 그 상어송 있잖아요. 네네네. 뚜루뚜루 나온 네네. 것처럼 네. 뭔가 중독성 있는 멜로디 주제가가 하나 있으면 네. 이게 이제 회자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실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초반이어서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아직 그 자리를 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아주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사용했을 때 그 캐릭터가 쉽게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스토리가 사실은 아주 짱짱하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 전체가 뭔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지금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고 매 회마다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네. 사실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캐릭터를 사용했을 때 이 스토리가 반영되면서 점점 캐릭터의 정체성들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캐릭터 하나하나를 뜯어보시면서 예컨대 이 꾼따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지? 꾼따가 잘하는 건 뭐지? 또 꾼따가 아주 무서워하는 건 뭐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이 캐릭터를 잡아가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그게 하나 있었고요. 네. 또 그 프로그램들을 많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의 주제들이 다 좋았지만 7월에 다룬 각 국가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쓰레기가 아주 잘 처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쓰레기들이 전부 모여서 선진국들의 쓰레기가 제3세계 국가로 가게 되고 제3세계 국가에는 그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쓰레기를 그냥 자연에 내버려 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자연에 있어야 될 쓰레기가 제3세계 국가의 자연에 있게 되니까 지구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처리가 안 된 거죠, 하나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네. 과정들을 7월에 다룬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만큼은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꼭 한번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폭탄 돌리기 개념이 돼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께서 지속적인 모니터 통해서 개선점 말씀해 주시면 정말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그런 친환경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가져봤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김미진 기자님과 함께 할 텐데 평소 어떻게 뉴스 볼 시간 있으세요? 네, 저 직업이 직업인 만큼 꼼꼼히 네, 그래도 꼼꼼히 챙겨보는 모니터. 편입니다. 네,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또 선보이고 있는 일본 리포트 코너 유심 있게 보셨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관심을 끌었죠. 아무래도 내용 면에서도 그랬는데요. 사실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각도로 접근해서 일본의 상황을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더 그렇게 진솔하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일본 치바현에 있는 폐교가 그 한 해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런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런 명소가 됐다라는 뉴스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 전부터 폐교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생기고 있고 또 여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성공 모델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딱히 떠오르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 일본 치바현에 있는 이 폐교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라든지 뭐 식당도 있고 또 숙박시설이나 목욕탕까지 만들어졌다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농수산물들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관심이 있었고 또 이 보도 사례에서 특히나 그 호텔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이 전문 회사가 이 시설을 관리를 해서 2015년에 문을 연 뒤부터는 보조금 없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예. 그리고 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일본의 노력도 관심 있게 제가 보도를 봤는데요. 지자체는 땅을 제공하고 또 민간이 도서관을 가진 이런 상업 공간을 건립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냈다라는 보도도 우리 전주를 포함한 우리 도내 시군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고 좀 분석해야 할 대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일본 요코하마의 성매매 직결지 폐쇄와 관련된 보도도 하셨더라고요. 우리 전주 같은 경우 선호송동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좀 더 인상 깊게 좀 봤는데요. 특히나 1년에 그쪽에는 이제 10억 엔이 넘는 예산을 그 예술거리 활성화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너무 부러웠고 또 예술의 힘으로 시작했지만 종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공간이 되어야만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자의 리포트 마지막은 좀 우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10년 먼저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 봐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리포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던 뉴스를 꼽아 볼까요? 어떤 뉴스가 좀 아쉬웠는지? 아쉬웠던 뉴스 같은 경우는 네. 그 코로나19 관련한 보도 경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숫자 위주의 보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기자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상황에 쫓기면서 좀 즉흥적인 보도를 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코로나19의 보도를 지켜봐야 하는가 씁쓸하기도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자들도 참 지긋지긋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분야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지장이나 어려움들이 생겼고 또 모든 것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이 1년하고도 절반이 넘도록 이 코로나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 재난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온다고 하는 말이 전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재난에 따라 취약해지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재난이 와도 취약해지지 않는 계층이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이게 길게 보다 보니까 전염은 우리의 또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고 또 극심한 고독감을 안겨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전북 도민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던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아니면 대안에 대한 보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정확하고 적절한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사회 민낯을 어떻게 드러냈는지나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의 무너짐이나 아니면 해고나 파산에 대해서 예방책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마련할 수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교육에 있어서는 뭐 양극화를 불러오지 않았나, 뭐 소외계층은 더 힘들어지지 않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좀 언론에서 방송 보도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네, 거죠. 네, 네. 현상 보도에만 그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가 이제 하루만 지나가도 신선함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네, 네. 난 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재방 3방의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난 뉴스를 이제 올해부터 폐지를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또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들이 치열하게 보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다양한 채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래서 단독 보도라든지 최초 보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좀 옅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기사량이 내용의 충실성과 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방송 역시도 인력과 예산 문제로 힘든 부분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그동안에 심층취돼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파트가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은 인력이지만 효율적으로 보도와 또 양질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조치라고 보여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최근 보도를 보면서 또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깊이 있는 뉴스와 관점이 있고 또 토론의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개선 사항 저희 전주방송에 또 바라는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선정적이면서도 좀 질 낮은 정보들이 난무하는 채널에 쉽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코로나보다 무서운 미디어 감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이 주도하는 이 미디어 환경으로의 변화가 이제 코로나19로 더 앞당겨지고 있으니 우리 JTBC에서도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럴수록 공정성을 담보하는 지역 뉴스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생각하고 또 감시하는 기능을 외면한다거나 비판적이지 못하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시청자들로부터 예.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면서 지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좀 고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각 분야별로 전방위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심층 보도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면서 점점 상실되어가는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 국가나 기업이 더 파격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한 굶주림이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좀 현실적으로 이웃과 공감하는 이런 뉴스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포지션이 좀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다 멈춰 있어요. 공연계도 그렇고 그 방향성을 모르고 지금 멈춰 있는데 우리 방송 언론이라면 이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인가 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좀 등대가 되어주는 그런 관점이 있는 뉴스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문은결 교수님 문화예술 얘기도 이제 김미진 기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거기에서만큼도 뒤쳐져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4차 산업혁명, 요즘 뭐 메타버스 얘기 나오는데 도민들에게 확실히 이런 세상이 될 거야 하고 좀 우리가 언론이 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됐는데요. 예. 4차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그 사이에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자꾸 끼어들거든요. 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그 과거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뭐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사이에 두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도 앞에 있는 분하고 대화하지 않고 서로 각자 휴대폰을 꺼내서 이 자리에 없는 분하고 뭐 톡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기술이 끼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기술에 대한 그 자칫하면 맹목적으로 기술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기술 발전되는 기술들을 어떻게 인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술이 발전되고 있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소통하는 통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기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나 가치들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오는 기술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고 또 이 기술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라든지 습관, 생활, 규범, 관행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서 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관습, 또 새로운 규범, 또 새로운 이 관계 맺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 언론에서도 조금 예. 집중적으로 조금 이 소개를 해주신다면 시청자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열린 JTB 저희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